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매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미증시는 과연 조정이 올 것이냐 아니면 버블에 버블을 더하는 국면이 진행될 거냐 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1에서 2주에 한 번씩 미증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미 국내 증시는 워낙 저평가 구간이고 상승할 모멘텀도 많지 않고 온통 뉴스에는 정치 속보 얘기밖에 없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더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질 텐데요. 먼저 미 선물 100 차트를 보겠습니다. 12월 18일 날 앞에 이 양봉들을 싹 잡아먹는 하락장악형 캔들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락 추세로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추면서 하락 추세로 진행하는 듯 하더니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후로 증시가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60선 전후를 지지하면서 반등해줬고 이 하락장악형 캔들의 절반 부근도 넘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제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하락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또 과거로 돌아가 봐야겠죠. 렛츠고! 20년 코로나 이후에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증시를 이렇게 쫙 올리고 병곡이 나온 시점 21년 11월 이때를 한번 보시면요. 이때도 1월 22일에 하락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하락 추세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점 역시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60선을 기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새 이 하락의 절반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부근에서 막히고 다시 또 하락하면서 60선 부근을 재차 지지해주면서 다시 올라오고 전고점에서 다시 막히고 흘러내렸는데요. 지금 모습을 딱 과거와 비교해보면요. 첫 번째 60선을 지지하고 반등한 이 부근, 딱 이 포인트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60선을 기점으로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페이크를 예전처럼 주고 이렇게 흘러내릴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다르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뚫어 올릴 것인지 나스닥 주봉을 보면요. 코로나 이후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시장에서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30% 정도 급락했고요. 그 이후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이때까지 쭉쭉 올랐습니다. 고금리로 시장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와중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계속 끌어올렸고 그 다음 조정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파월과 옐런이 QT 속도 조절 그리고 TGA 잔고 미국 단기 국채만 발행하면서 시장에 반대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나스닥 일봉은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직전입니다. 12월 18일 하락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미선물과 비슷하게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추면서 하락 추세로 내려가다가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증시가 쫙 올랐습니다. 지금 추세를 돌렸지만 전고점을 깰지 말지 그 기로에 서 있고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 번 다시 60선에서 맞고 올라가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맞고 다시 떨어진다면 21년 말 차트처럼 비슷한 차트가 완성되면서 조정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나스닥 월봉에서 이때처럼 5선을 깨는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옆으로 한 몇 달간 기어준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조정다운 조정 없이 미치도록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평선들 간의 이격도도 상당히 벌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 예전 하락 사이클을 피한 게 뭐냐? 바로 트럼프의 취임과 트럼프의 발언인데요. 트럼프 취임식 연설 요약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미국 주권 및 안보 강화, 군사력 강화, 외교 독립성, 그리고 에너지 정책,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하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고 무역 정책을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에 유리하게 개편하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물가 안정을 시키겠다. 이런 긍정적인 발언들이 미증시가 상승하는데 힘을 보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스닥 기술주 급등을 만든 발언이 또 있었는데요.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 합작사를 설립하고요. 향후 4년간 약 718조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을 AI 강국으로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더 많이 지어서 중국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게 격차를 벌리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트럼프 역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시작하니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돈이 쏠리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죠. 대단합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또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해야 될 상황들은 계속 체크해 나가야겠죠. 우리가 인간 지표로 삼는 워렌 버핏 지수인데요. 지금 워렌 버핏은 현금만 470조 이상 있다고 하고요. 여기 버핏 지수도 보시면 대공황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버핏 지수는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인데 1997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는 14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 공급했을 때 미증시가 막 신고가로 급등을 할 때 그때 버핏 지수가 199%였습니다. 200%도 넘지 못했는데 현재는 이 수준보다 훨씬 넘어서 2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핏 지수가 100%만 초과를 해도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은 200%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미증시의 거품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언급드렸듯이 미증시는 빛으로 끌어올리고 이 외에도 파월과 옐런이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얼마나 풀었는지 TGA 잔고 그리고 영레포 잔고 이런 설명들을 위에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놨으니 체크하시고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기대 반 우려 반 본격적으로 출범한 만큼 관세 부과를 협상용으로 쓰면서 어떻게 이득을 취하느냐 그리고 관세 부과의 범위와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정치적 외교로 미 경제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 역시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은 정치가 모든 경제를 아우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럼 미증시가 바로 폭락하나? 그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올해 말을 예상해 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미증시가 무너지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자국 우선주의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본격적인 행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트럼플레이션이라는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했듯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유가 또한 하락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점진적으로 부과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세 압박의 규모에 대해서도 수조 달러를 부과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본인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현재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인하 압박과 유가 하락 압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증시를 또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도 아직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저는 올해 말 예상한다고 했고요. 나스닥이 신고가 직전인데 저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하락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버블, 그리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시장에서 많은데 심각한 경기 침체다 이렇게 딱 꼬집을 만한 지표도 없고요. 현재는 버블에 버블을 더하는 그런 국면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넘어야 될 산은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입니다. 보잉, 로키드 마틴, 스타벅스,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메타, ASMR, 애플, 인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반대로 하락해서 눌러버리는 지표를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어닝 쇼크가 나와도 다시 신고가를 만들면서 세력들이 시장을 들어 올릴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